최근에 경제신문에 나왔던 뉴스 중에 기초연금을 손본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기초연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노인분들이 받는 이 기초연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본다라는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 대상은 실제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초연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2014년부터 2025년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 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초연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손보려고 하는데 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손보려고 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거주 기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계속 점점점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한 문제, 요 두 가지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들이 만 6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기엔 기준에서 이분들의 거주기간, 어디에 거주하냐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그 나라의 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준,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복수국적자이면서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활동은 거의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그쪽에서 경제 활동을 했는데, 일정 부분의 기준이 되면 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기준적보다 낮았을 때는 이분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적어도 어느 정도 공을 들이거나 어느 정도 힘을 보탠 분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가는 것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기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새로운 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냐면, 국가들은 그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거주기간, 우리 국내 거주기간을 좀 이것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냐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적어도 만 19세 이상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겠죠. 만 19세 이상, 한 5년 이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이 점점 많이 든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 2014년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43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30만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돈들이 한 6.8조 원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올해는 한 26조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칠게 계산해도 한 4배 정도가, 10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014년도에 1인 단독 가구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최고 금액이 34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1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산정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 산정하는 산정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액수야. 다 똑같이 20만 원 또는 34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정액이라는 것들을 정하는데 거칠게 계산했을 때 산정액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그런 노동소득 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환산해서 그것을 더하고 거기에 30% 정도, 그 금액의 30% 정도가 산정액이에요. 근데 그 더한 금액 노동소득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것들을 더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고 그것에서 30%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산정액이 228만 원이다. 부부 합산 산정액이 364만 원이다. 이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실제 산정액이 228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400만 원 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을 보면 젊은 층들의 근로소득이 대개 매월 한 250에서 350, 많아야 350인데 그들보다도 많이 버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라는 것들이죠. 적게 버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그분들의 돈들을 지급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산정액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좀 수정을 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이 형평성의 문제들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뉴스입니다.